업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수산물 그런 거 넘어가기 전에 아까 노동인구 제가 아까 저 시골 가서 이제 작년부터 사는데 계절 근로자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봤는데 이제 급할 때 외식거리 들어왔다가 가고 3개월, 8개월 이게 계절 근로자가 또 정부에서 지원해주죠. 하지만 도망가고 유학생들도 도망가는 거 알면서 끌고 오고 그런 불법적인 사람들이 많고 또 그게 또 미국이나 한국이나 불법 체류 외국 노동자가 농업이나 3D, 4D 업종에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농업의 업의 노동자의 문제, 노동력의 문제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아 심각해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네. 수확을 못해 수확을. 그 남해 갔더니 마늘 농가가 그 한 40% 정도 수확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쵸. 사람이 없어서. 작년에 그 감이 많이 열렸는데 인력이 없어가지고 감도 수확을 다 못했어요. 그래서 또 다시 대기업이 들어가야겠네 그런 거. 인력을 우리가 조금 전향적으로 네. 해서 지금 정부에서 이번에도 예를 들자면 단기 그 인력, 네. 이 계절 그걸 근로자라고 그래가지고 확대시켜야 돼. 그거를 5개월 비자 주던가 해서 8개월로 늘렸죠. 늘렸어. 전반기, 후반기. 네. 8개월로 그 늘리고 네.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제한 제도를 좀 풀고 그런데 저는 네. 오히려 더 전향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 이렇게 계절 근로자나 단기간 오는 사람들은 무비자로 해도 될 것 같아요. 비자가 뭐 E7, 그래서 E8, 뭐 E9 여러 가지 있죠. 우리 이제 여행객은 3개월 네, 무비자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여행객하고 똑같이 들어와서 직장을 가졌어. 네. 그러면 그때 취업 비자로 해서 기간 연장 해주는 거지 자동. 독일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독일은 무비자로. 네. 독일은 그러니까 옛날 보면은 그 국적법이나 이런 게 가장 그 뭐라 그럴까 엄격했죠. 네. 거기서 뭐 나도 국적 안 주고 그랬는데 나가 뭐예요? 아니 거기서 났을 때 탄생. 미국은 왜 속지주의가 아니다. 미국에서 나면 다 미국은 속지주의, 한국은 속인주의 모르죠. 네. 근데 거기는 그렇게 안 그러고 그 다음에 국적을 달라고 해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독일이. 네. 그런데 이제는 그거를 최근에 와가지고 굉장히 완화한 거야. 외국인 근로자가 뭐 한 1,000만 명 된다 그러는데 네. 1,000만 명이 국적 신청을 하면 받아주겠다.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그냥 들어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취업 활동을 해가지고 취업이 되면 취업 비자로 바꿔줘. 또 근로자들이 우리나라도 그게 있거든. 성실 근로자라고 해가지고 네.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주인이 이 사람 더 쓰고 싶다. 네, 네. 그러면 우리도 요번에 이제 그걸 바로 연장 출국 안 하고 연장 시켜주는 걸로 제도를 바꿨어요. 네. 근데 연장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언제까지 있고 싶을 때까지 있게 해줘도 된다고요. 그걸 왜 그거를 제한하는지. 우리나라가 뭐 인구가 줄어들고 애를 안 낳고 그러니까 그렇지.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 국민이 되면 또 좋고. 네, 그것도 이제 문화를 좀 바꿔야죠. 그 현실은 제가 이제 최근에 인력 송출하는 선배가 좀 자주 만났는데 조선업 같은 거는 현재 외국인 노동자의 10배가 필요해요. 쓸데없는 규제가 많은 게 네, 한 농가가 큰 농가가 있어. 네, 그런데 그 전까지 외국인 그 노동자를 20명만 쓸 수 있어. 60명, 70명 쓰는 데가 있어요. 어떻게 왜 그 필요한데? 너무 인구를 많이 그렇다고 이번에 또. 이제 50명까지 늘렸어요. 네. 저는 그것도 50명까지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고 다퉈서 필요한 만큼 저기를 인력을 공급을 해줘야지. 제가 또 말씀드릴 건 외국에서 동남아, 중앙아시아 이런 데 한국에 올라온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고. 전문가들이 전망한 걸 보면은 네. 중국이 곧 인력 부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 자, 브릿지 역할 하셔갖고 노동부하고 뭐 농수산부하고 이렇게 좀 그야말로 거버넌스가 이루어지게 좀 잘 위원장님 해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이 오염수, 수산물 처리수로 하기로 처리수로 했죠. 처리수란 말은 그 처리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붕괴됐잖아요. 네네. 흘러나온 물들이 네. 있고 그 다음에 그 원자로를 청소를 한다든가 그 뭐 원자봉을 씻는다든가 뭐 한다든가 그래서 그 기구들을 씻는다든가 네. 그런 물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모아둔 거예요. 지금 일부 어떤 사람은 뭐 핵물질이 아니고 네네. 그런 시설들을 처리하는 네. 과정, 흘러들어오는 지하수 이런 걸 모아놓은 거예요. 네. 그거를 알프스라는 그런 처리 그 과정을 알프스가 뭐 약자예요? 약자죠. 네네네. 무슨 처리하는. 네네네. 그래서 그걸 처리를 해서 이제 나오는 거지. 네. 그래서 처리수에 대한 대책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봐야죠. 네. 잘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 네. 일본에서 네. 어쨌든 처리해서 태평양으로 그 방출하는 거는 그건 그거고 네. 우리하고 사실 상관이 없는 거고 네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냐면 만일에 그게 돌아서 온다든가 외부에서 저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들어오는 물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주요한 거점에 100개소를 해가지고 방사능 검사를 계속 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 물이 안전하냐 네네. 이거 검사하고 네네. 수산물도 품목별로 해가지고 수입되는 거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를 해요. 수산물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기 때문에 네. 우리 국민들은 안심하고 수산물 먹어도 돼요. 그렇게 정치적으로 네. 쓸데없이 막 이렇게 공포감을 불러일으켜가지고 네. 아직 배출했으면 여기 올라오면 아직 먼데 안 먹잖아요. 벌써 국민들이 아이고. 불안하니까. 네. 어? 근데 마지막으로 저기 위원장님한테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농업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제가 부경대 교수였죠. 부경대 아시죠? 부경대가 부산 수산대랑 부산 공업대 학습니다. 우리는 바다가 살 길이다. 바다로 가야 된다. 바다. 정치학에서 또 물고기를 써야 돼요. 그 농담이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식품산업, 푸드테크를 수산업에 적용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또 사례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래서 수산물 우리가 이제 블루푸드라고 그래서 그럼 블루푸드라고 그랬던? 스마트팜 얘기도 했지만 네. 이 우리 어업도 네. 스마트 어업으로 네. 완전히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군 탐지나 이런 것도 다 음. 이제 AI 통해 가지고 네. 하는 거고 고기 잡는 거 뭐 하는 거 다 또 감정하는 거 어쨌든 우리 수산업이 미래의 우리 먹거리는 제일 좋은 먹거리죠. 요새 텔레비에서 우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주를 개발한 것보다 바다를 개발은 덜 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렇죠. 그 해저에는 자원도 얼마든지 풍부하고, 네. 근데 우리나라가 다행히 이 수산물 소비하는 게 세계 최고예요. 그 얘기 듣고 놀랐어요. 우리는 이제 생선도 먹고, 네. 그 다음에 조개 종류 이런 것도 많이 먹고, 미국은 고기만 먹지. 그 다음에 해조류, 네. 해조류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먹고. 해조류는 외국 사람들은 먹으면 큰일 나는데 이제 미국도 해조류를 전혀 소비가 안 됐다가 우리나라 그 김, 네. 다시마 이게 이제 들어가면서 소비가 조금 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구가들이 연구를 하는 거야, 과학자들이. 네. 그 해조를 연구해 보니까 영양학적으로나 이 어떤 기능성 면에서 이 해조류가 굉장히 좋은 식품이라는 거예요. 소나 돼지 이런 가축들이 그 사료에 해조류를 섞어서 주면은 이 아까 메탄가스 얘기하셨는데 네. 이게 줄어든다든가 40% 이상 줄어드는 네. 거예요. 이 고기 맛이나 이런 것도 좋아지고 음. 여러 가지 그 좋은 점들이 발견돼 가지고 지금 그 미국에서도 해조류 그 소비가 굉장히 늘고 있더라고요. 네. 저는 그 수출하는 데 있어서도 네. 그런 해조류라든가 해조류를 가공한 기능성 식품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나는 그 수출도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위원장님 남아연방 가보셨죠? 어디요? 남아연방 공화국 나만 못 가봤어. 가봤는데 바닷가에 미역, 조개 그런 것들은 그냥 널려 있어. 그럼 이 사람들은 안 안 먹어. 먹으니까. 미역은 전혀 안 먹고
뭐 조개를 조금씩 먹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 흑인들이 이제 얘기 이제 대충 했는데요. 오늘 우리 선배님도 참석하시고 있는데 뭐 질의응답 치가 물어보실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해외 식량 그 영토 확보 차원의 정책도 있습니까? 아 그럼요. 식량 안보가 특히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이 식량 그 안보에 대한 위기 의식도 있고 그래서 그 대응책이 많이 논의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쌀은 과잉 생산되는데 네. 밀, 옥수수, 콩 이거는 자급률이 1%밖에 안 돼요. 쌀만 작업한다는 우리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곡물을 한 2천만 톤을 먹고 있는데 네. 거기 중에서 쌀하고 조금 다른 부분에서 한 500만 톤 정도만 우리나라에서 나고 1,500만 ton 정도가 수입에 의존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곡물 작업하고 뭐하고 식량 작업 구별했어요. 네. 그 식량은 모든 그러니까 식량 작업은 그야말로 식량만 가지고 하는 거고 네. 곡물은 사료가 포함된 거예요. 아 곡물.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소도 우리가 40%밖에 작업을 못해. 그 돼지고기는 70%밖에 작업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식량 안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자급률이 낮은 부분은 자급률을 높이는 노력을 네. 해야 되고 그래서 생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직불금도 운용을 하고 지금 이 여러 가지 가격 정책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죠. 이렇게 이제 식량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그거만 가지고 부족하고 지금 영토 문제인데 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우크라이나하고 이렇게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해가지고 거기서 밀이나 이런 게 우리나라로 위기 시에는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확보를 하고 장기 계약도 맺고 또 우리나라 농민들이 나가서 농사 짓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안정적인 확보. 하여튼 뭐 오랫동안 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뭐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죠. 마무리 말씀을. 식품 산업을 발전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식품 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최근에 우리 TF 팀도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00억 달러 수출하는 그런 식품 산업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자꾸만 얘기하지만 대기업. 식품은 1조 이상 매출하는 기업이 네. 26개나 돼요. 그래서 우리 역량이 있어요. 수출도 어느 정도 한 80억 달러 하고 있으니까 그 네덜란드가 지금 농식품 수출이 한 1,300억 달러 하고 있는데 우리도 여러 가지 그 주변 지금 기술이 충분히 발전돼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제도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준다면 우리도 예를 들자면 10년, 15년 일 지나면 1,000억 달러 수출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 식품 산업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식품 어떤 안보 측면에서도 식량 안보 차원도 해결이 어느 정도 그걸로 될 수 있고 우리 농업 발전도 그게 끌어가는 기관차 역할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품 산업 발전에 애를 좀 많이 쓰자. 식품 산업이 농업 어업하고도 연결될 수 있고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장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